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길 사이로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집에서 윤정이는 혼자만의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68살의 정희에게 하루는 언제나 똑같이 시작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려내고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진 속에는 12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정희의 아들 서진이었습니다. 사진은 색이 바래 노랗게 변해 있었지만 정희는 매일 아침 그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아주었어요. 올해로 서진이 사라진 지 30해가 넘었네. 정희는 사진 앞에 밥 한 그릇과 반찬을 조금씩 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마치 서진이가 돌아와서 아침을 먹을 것처럼 말이죠. 이런 의식은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오늘도 잘 지내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정희의 목소리는 텅 빈 집안에서 메아리 쳤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정희는 서진이가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진이는 정희가 40살의 늦둥이로 낳은 소중한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서진이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정희는 혼자서 서진이를 키워왔죠. 그런데 서진이가 12살이 되던 해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였어요. 그날의 기억은 정희에게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평소보다 늦어도 6시에는 집에 돌아오던 서진이가 밤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희는 동네를 샅샅이 뒤졌고 경찰에 신고도 했죠. 하지만 서진이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아침 일과를 마친 정희는 시장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정희는 이미 오랜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정희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채소가게 사장이 인사를 건넸어요. 정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 사니까 채소 조금만 주세요. 정희는 항상 소량씩만 샀어요. 혼자 먹기에는 많이 사봤자 버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젠가 서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시장 입구 근처에서 정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안고 서 있었거든요. 강아지는 하얀 털을 가진 작은 믹스견이었어요. 이 강아지 키우실 분 없을까요?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정희도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혼자 살기도 벅찬데 강아지까지 키울 여유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의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치 어린 서진이가 무서워할 때의 모습 같았어요. 왜 강아지를 주시는 거예요? 정희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집에서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요. 버리기는 너무 불쌍하고 좋은 분한테 맡기고 싶어요. 강아지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작은 눈을 깜빡였어요. 무언가 간절한 표정이었죠. 얼마를 받으시는 거예요? 10,000원이면 가져가세요. 노인네 혼자 심심하실 텐데 이 아이가 좋은 친구가 될 거예요. 정희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강아지의 맑은 눈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서진이가 정희를 바라보던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그럼 제가 데려갈게요. 정희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아주머니에게 건넸어요. 아주머니는 고마워하며 강아지를 정희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이 아이는 성격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뭔가를 찾는 것처럼요. 아주머니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하지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강아지를 마루에 내려놓았어요. 강아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거실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서진이의 사진이 걸린 벽 앞에 앉았어요. 너도 서진이 사진이 보이니? 정희는 신기해하며 강아지를 바라봤어요. 강아지는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니 정희에게 다가와 다리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복실이라고 부를까? 복이 있어 보이거든. 정희는 강아지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복실이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정희의 정성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집안이 조금 덜 적막했습니다. 복실이는 정희 곁에서 얌전히 밥을 먹었어요. 너도 혼자였구나.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며 살자. 정희는 복실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복실이는 편안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어요.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에게 가져다 줄 놀라운 변화를 말이죠. 복실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복실이가 정희네 집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심스러워하던 복실이였지만 이제는 제법 집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정희도 복실이와 함께하는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하지만 복실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있었어요. 정희가 서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우울해하거나 눈물을 흘릴 때마다 복실이는 유난히 짓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주인의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복실아, 왜 이래? 엄마가 슬프면 너도 슬픈 거니? 정희가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물었지만 복실이는 계속 짖었어요. 마치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복실이가 현관문 앞을 자꾸 파는 행동이었습니다. 앞발로 마루 바닥을 긁고 또 긁었어요.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행동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얘가 왜 이래? 누구라도 찾는 거니? 정희는 복실이의 행동이 궁금했어요. 마치 복실이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서진이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서진이가 사라진 날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정희의 서랍장 앞으로 가서 앞발로 긁기 시작한 거였죠. 복실아, 거기서 뭐하니? 정희가 다가가자 복실이는 더욱 열심히 서랍을 긁었어요. 마치 서랍을 열어보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복실이가 가리키는 서랍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정리되어 있었죠. 서진이가 사용하던 학용품, 장난감, 그리고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착용했던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복실이는 손수건을 보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더니
손수건을 입에 물고 정희에게 가져왔어요. 이게 뭐지? 너 서진이 손수건을 알아보는 거니? 정희는 놀랐습니다. 복실이가 어떻게 서진이의 물건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복실이는 서진이가 사라진 지 30년이나 지난 후에 태어난 강아지인데 말이에요. 복실이는 손수건을 품에 안고 정희 무릎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잠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던 것을 찾은 듯한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정희는 복실이를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이상한 일이었어요. 복실이가 서진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복실이의 행동은 더욱 특이해졌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현관문 앞에서 낑낑거렸어요. 마치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죠. 복실아, 밖이 좋니? 그럼 산책이라도 갈까? 정희는 복실이의 목줄을 챙겨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복실이는 평범한 산책을 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희를 특정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했거든요. 어디로 가려는 거니? 복실이는 정희가 평소에 가지 않는 길로 향했어요. 수원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외곽 지역이었죠. 정희는 복실이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복실이에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복실이가 한 장소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어요. 지붕은 무너져 있고 벽돌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담장도 많이 허물어져서 위험해 보였어요. 복실이는 폐가 앞에서 앉더니 킁킁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짖었습니다. 마치 여기가 중요한 장소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정희는 폐가를 바라보며 어디서 본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은 서진이가 실종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였어요. 설마 그걸 아직 기억하는 거니?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복실이가 정말 서진이와 관련된 무언가를 알고 있는 걸까요? 서진이가 실종된 날 동네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서진이는 이 근처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했어요. 당시 경찰도 이 일대를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서진이가 가출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 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런 추측을 믿지 않았어요. 서진이는 절대 집을 떠날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효성이 깊고 정의를 무척 따랐던 아이였어요. 복실이는 폐가 주변을 돌아다니며 킁킁거렸어요. 뭔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죠. 정의도 복실이를 따라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춰서더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복실이가 파는 곳을 자세히 봤습니다. 복실아, 거기에 뭐가 있는 거니? 복실이는 계속 땅을 팠어요. 마치 중요한 무언가가 묻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정희는 복실이의 행동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서진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복실이의 착각인 걸까요? 하지만 분명한 건 복실이가 이곳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서진이의 손수건을 알아봤다는 것도요. 이 모든 게 우연일 수는 없었습니다. 복실아, 너 혹시 서진이를 아는 거니? 정희가 물었지만 복실이는 대답 대신 계속 땅을 팠어요.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복실이가 정말 서진이와 관련이 있다면 30년 만에 새로운 희망이 생기는 것일지도 몰랐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들기 전에 서진이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복실이는 정희 옆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어요. 손수건을 옆에 두고 말이죠. 복실이와 폐가를 다녀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그날 이후 복실이의 행동을 더욱 유심히 관찰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새벽마다 그 방향을 바라보며 낑낑거렸고 서진이 손수건을 한시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복실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기 시작했어요. 현관문을 향해 뛰어가더니 앞발로 문을 긁었습니다. 마치 당장 나가야 한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나가고 싶니? 좋아, 같이 가자. 정희는 복실이의 간절함에 못 이겨 새벽 5시에 집을 나섰어요. 복실이는 정희보다 앞서 걸으며 길을 안내했습니다. 이번에도 지난번과 같은 방향이었죠. 복실이의 발걸음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치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도착한 곳은 역시 그 폐가였어요. 새벽 안개가 폐가를 감싸고 있어서 더욱 을씨년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복실이는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복실이는 곧바로 지난번에 땅을 팠던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열심히 앞발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정희도 복실이 옆에 무릎을 꿇고 함께 흙을 헤쳤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정희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흙을 더 파내자 작은 금속 조각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지? 그것은 목걸이의 일부 같았어요. 작은 펜던트였는데 모양이 익숙했습니다. 정희는 기억을 더듬어 봤죠. 그리고 갑자기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설마 그것은 분명 서진이 초등학교 졸업 때 정희가 직접 목에 걸어줬던 목걸이였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였어요. 서진이가 무척 좋아하던 목걸이였죠.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서진이의 흔적을 찾은 거였습니다. 복실아, 내가 이걸 찾아준 거구나. 정희는 복실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흘렸어요. 복실이는 정희의 품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희는 결심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이 사실을 신고하기로 한 거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경찰관이 정희에게 물었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제 아들이 30년 전에 실종됐는데요. 새로운 증거를 찾았어요. 정희는 펜던트를 꺼내 보였어요. 하지만 경찰관의 반응은 미온적이었어요. 할머니, 마음은 이해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들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이것도 증거잖아요. 제 아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증거라고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정희는 실망했어요.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 혼자서라도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이 남긴 마지막 신호예요. 그냥 넘길 수 없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진이 실종 당시의 기록들을 다시 꺼내봤어요. 당시 경찰 조사 결과와 신문 기사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거든요. 자료를 하나씩 들여다보던 정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서진이가 실종된 당일 그 일대에서 건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공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기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공사 사람들을 조사하지 않았을까?
더 자세히 자료를 살펴보니 당시 공사를 담당했던 업체의 이름이 신문 기사 한 구석에 작게 적혀 있었어요. 한성건설. 다음 날 정희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자료들을 뒤져봤어요. 며칠간의 조사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성건설의 사장이었던 박종현이라는 사람이 현재 수원 인근에서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박종현. 이 사람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군. 정희는 그 사람의 현재 주소를 찾아냈어요. 복실이는 정희 옆에서 꼬리를 흔들며 응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아낸 바로는 그 요양병원 주변에서 몇 년 전에도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죄도 잊는다고 믿나 보지. 난 잊지 않았어. 정희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30년을 기다린 어머니의 한이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실아, 우리 진짜 서진이를 찾을 수 있을까? 복실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마치 할 수 있다고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정희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복실이가 이끌어준 길을 따라 끝까지 가보기로 했어요. 이제 진짜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박종현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30년 전 서진이가 사라진 그날, 바로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말이죠. 새벽이 되자 정희는 결심했어요. 직접 그 요양병원에 가보기로 한 거였습니다. 복실아, 우리 오늘 중요한 일 하러 가야 해. 복실이는 정희의 진지한 목소리를 알아듣는 듯 꼬리를 살짝 흔들었어요. 정희는 서진이의 펜던트를 주머니에 넣고 복실이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요양병원은 수원에서 버스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은혜요양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겉보기에는 평범한 요양병원 같았지만 정희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정희는 입구에서 망설였어요. 그냥 들어가서 박종현을 찾겠다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꼬리를 세우더니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복실아, 왜 그래? 복실이는 요양병원 입구를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어요. 마치 뭔가 위험한 걸 감지한 것 같았죠. 정희는 복실이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요양병원에서 한 남자가 나왔어요.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복실이는 그 남자를 보자마자 더욱 심하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남자는 복실이를 보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저게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희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걔를 무서워하는 반응이 아니었거든요. 혹시 박종현 원장님이세요? 정희가 다가가서 물었어요. 남자는 더욱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저는 윤정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박종현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복실이는 계속해서 박종현을 향해 짖었습니다. 30년 전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성건설에서 일하셨잖아요. 수원 외곽폐가 근처에서 공사하셨던. 박종현이 뒷걸음질 쳤어요. 정희의 말에 완전히 동요하고 있었죠. 그건 너무 오래된 일이라.
그때 복실이가 갑자기 박종현에게 달려들었어요. 옷깃을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죠. 박종현은 복실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복실이는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이게가 왜 이래요? 떼어내세요. 박종현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더욱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마치 박종현을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 말이죠. 복실아, 그만해. 정희가 복실이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복실이는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박종현을 향해 더욱 격렬하게 짖었습니다. 이게 설마. 박종현이 뭔가를 깨달은 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복실이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 개는 죽었어. 뭐라고 하셨어요? 정희가 박종현의 말을 듣고 물었어요. 박종현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닫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정희는 박종현의 반응에서 뭔가 수상한 점을 느꼈거든요. 이 개를 아세요? 30년 전에 봤던 개인가요? 아니에요. 처음 보는 개예요. 박종현이 극구 부인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박종현의 옷을 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요? 저 윤정희인데 30년 전 실종된 제 아들과 관련해서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요. 신고하지 마세요. 오해예요. 박종현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정희는 이미 신고를 끝낸 후였어요. 경찰이 도착하기까지 박종현은 계속 변명했어요. 하지만 복실이는 절대 박종현을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30년을 기다린 복수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네요. 걔가 이렇게 특정 사람에게만 반응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요. 도착한 경찰관도 복실이의 행동을 신기하게 봤어요. 저희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을 들어보죠. 경찰관이 말했지만 정희는 더 중요한 단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복실이가 이렇게 반응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었거든요. 혹시 이 요양병원에 예전에 개를 키웠던 적이 있나요? 정희가 물었어요. 박종현의 얼굴이 또다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 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정의의 추궁에 박종현은 점점 궁지에 몰렸어요. 복실이는 여전히 박종현을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요양병원 뒤편을 가리켰어요. 저기 창고 같은 게 있네요. 혹시 거기도 확인해 봐도 될까요? 창고는 위험해서 들어가면 안 돼요. 박종현이 급하게 말렸지만 경찰관은 이미 창고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정희와 복실이도 따라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냄새가 풍겨 나왔어요. 복실이는 창고 안을 보더니 갑자기 슬픈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여기가 내가 살던 곳이니? 정희가 물었을 때 복실이는 창고 한쪽 구석을 향해 갔어요. 그곳에는 오래된 계집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난 그냥, 우린 시킨 대로 했을 뿐이야. 박종현이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경찰관과 정희는 그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누가 시켰다는 거예요?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박종현의 고백으로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어요. 복실이가 이끈 진실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박종현의 고백 이후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박종현은 시킨 사람이 있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내용은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정희는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복실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야. 정희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정희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마치 아직 할 일이 더 남았다는 듯이 말이죠.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종현이 추가 진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거였습니다. 할머니, 박종현이 뭔가 더 말하려고 해요. 같이 오시겠어요? 정희는 망설임 없이 복실이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어요.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조사실에서 박종현은 완전히 지쳐 보였어요. 며칠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죠. 말씀하세요. 경찰관이 촉구하자 박종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그날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서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공사 인부였어요. 폐가 근처에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오후에 박종현이 말을 멈췄어요. 복실이는 박종현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뭐가 있었어요? 경찰관이 다그쳤어요. 박종현은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 공사 현장 근처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 아이가 서진이었어요. 정희는 숨을 멈췄어요. 드디어 서진이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였거든요. 서진이는 공사 현장에 있던 강아지 새끼를 보고 다가왔어요. 그 강아지가 박종현이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이는 박종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저 강아지의 어미였어요. 정희는 충격을 받았어요. 복실이가 서진이와 만났던 강아지의 새끼였다는 말인가요? 서진이는 굶주린 강아지들에게 자신의 도시락을 나눠줬어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말이죠. 박종현의 말에 정희는 눈물이 났어요. 그게 바로 서진이다웠거든요. 동물을 무척 좋아하고 착한 아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현장 소장이 술에 취해 있었어요. 서진이가 공사 현장에 들어오는 걸 보고 화를 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소장이 서진이를 쫓아내려다가 실수로 밀쳤어요. 서진이가 공사용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정희는 의자를 꽉 잡았어요. 무릎에 힘이 빠질 것 같았거든요. 서진이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목을 다쳐서 박종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소장은 패닉 상태였어요. 경찰에 신고하면 자신이 끝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다물라고 협박했어요. 그럼 서진이는 어디에? 현장 근처에 묻었어요. 정희는 목이 메었어요. 30년 동안 서진이를 찾아 헤맸는데 서진이는 그곳에서 혼자 잠들어 있었던 거였죠. 그 소장은 지금 어디 있어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박종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간암으로요. 복실이가 갑자기 슬픈 소리로 울었어요. 마치 서진이를 그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복실이는 어떻게? 서진이가 죽은 후에도 강아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새끼까지 낳아서 키우고 있었죠. 복실이가 그 새끼 중 하나였어요. 정희는 이제 모든 걸 이해했어요. 복실이가 왜 그 장소를 알고 있었는지, 왜 서진이의 물건을 알아봤는지 말이죠. 복실이 어미는 서진이가 묻힌 곳을 지키고 있었어요. 마지막까지요. 그럼 복실이는 서진이와 함께 자란 거네요. 맞아요. 서진이가 매일 와서 돌봐줬거든요. 복실이에게는 서진이가 가족이었던 거죠. 정희는 복실이를 안아줬어요. 복실이도 서진이를 잃고 외로웠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을 숨기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거든요. 박종현이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요. 정희가 박종현에게 말했어요. 분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서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됐으니까요. 할머니, 이제 정식으로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진이를 찾아서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실이는 정희 무릎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실아, 이제 서진이를 집으로 데려올 수 있겠구나. 정희는 복실이에게 속삭였어요. 복실이는 꿈속에서도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드러난 진실. 정희에게는 슬프면서도 위로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서진이가 마지막까지 착한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복실이는 서진이가 정희에게 보내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서진이의 사랑이 복실이를 통해 정희에게 전해진 거였어요. 박종현의 진술이 끝난 후 경찰은 즉시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 정희와 복실이도 함께 그 폐가로 향했어요. 30년 만에 서진이를 찾으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장에는 과학수사팀과 발굴 전문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박종현이 안내하는 대로 폐가 뒤편의 한 지점을 표시했습니다. 여기가 맞아요. 박종현이 떨리는 손으로 가리킨 곳이었어요. 복실이는 그 자리에서 계속 킁킁거리며 땅을 팠습니다. 마치 서진이가 그곳에 있다는 걸 확신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잠시 뒤로 물러나 계세요. 경찰관이 정희에게 말했어요. 발굴 작업이 시작되는 거였죠. 정희는 복실이를 안고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발굴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신호가 왔어요. 정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뼈 조각이 나왔습니다. 아이 것으로 보여요. 과학수사관의 말에 정희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드디어 서진이를 찾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수사관이 작은 봉지를 들고 왔어요. 안에는 낡은 옷 조각과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신발, 서진이가 신고 있던 운동화예요. 정희가 신발을 보며 확인했어요. 서진이가 가장 좋아하던 파란색 운동화였거든요. 복실이는 그 신발을 보더니 슬픈 소리로 울었어요. 서진이의 냄새를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해야 해요. 할머니께서 검체를 제공해 주시면, 네, 당연히 해야죠. 정희는 서둘러 동의했어요. 비록 확신하고 있었지만 공식적인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경찰서로 갔어요. 할머니, 결과가 나왔어요. 99.9% 일치합니다.
서진이가 맞아요. 경찰관의 말에 정희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서진이를 집으로 데려갈 수 있나요? 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유고를 인도해 드릴게요. 복실이는 정희의 무릎에 올라와 얼굴을 하자주었어요. 마치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진이의 유고를 받았어요. 작은 함 안에 서진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함을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진아, 이제 집으로 가자. 정희는 서진이에게 말했어요. 복실이도 함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정희는 거실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어요. 서진이의 사진과 유골함, 그리고 서진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았습니다. 서진아, 엄마가 너를 찾았어. 이제 혼자 있지 마. 정희는 서진이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복실이는 제단 앞에 앉더니 서진이 사진을 바라봤어요. 마치 서진이와 대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복실이가 갑자기 기운이 없어 보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고 계속 잠만 잤어요. 복실아, 어디 아픈 거니?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복실이는 그저 서진이 사진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동물병원에 데려가 보니 의사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어 보이는데요. 다만 심리적으로 무언가 변화가 있었나요? 정희는 최근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렇다면 복실이가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역할이요? 동물들은 때로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해요. 복실이는 서진이를 찾아주는 게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그 역할을 다했으니 마음이 편해진 거죠. 정희는 복실이를 바라봤어요. 복실이는 평화로운 표정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서진이 제단 앞에 앉았어요. 복실아, 내 덕분에 서진이를 찾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복실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며칠 후 정희는 서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많이 와서 조의를 표했어요. 모두들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정희는 복실이와 함께 서진이가 묻혀있던 폐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 작은 표지석을 세우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서진이가 복실이 가족을 돌봤구나. 정희는 그 자리에서 서진이와 복실이의 인연을 생각했어요. 운명처럼 만난 둘의 우정이 30년 만에 진실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복실이는 그 자리에 앉더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마치 서진이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복실아, 서진이가 고마워한다고 하네. 정희가 복실이에게 말하자 복실이는 처음으로 며칠 만에 밝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날 밤 복실이는 정희 곁에서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서진이를 찾아준 임무를 마친 평안한 잠이었어요. 정희도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서진이가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거든요. 서진이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았어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해결됐거든요. 하지만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복실이의 상태가 계속 좋지 않았거든요. 복실아, 밥 좀 먹어. 정희가 복실이 앞에 사료를 놓았지만
복실이는 고개만 돌릴 뿐 먹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미 일주일째 거의 먹지 않고 있었습니다. 동물병원 의사는 복실이의 나이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실이가 자신의 임무를 마쳤다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복실아, 아직 할머니가 있잖아. 혼자 가면 안 돼. 정희는 복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정희를 바라보며 약하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고마워한다는 인사 같았어요. 며칠 후 아침 정희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어요. 복실이가 깨우지 않았거든요. 이상하다 생각하며 복실이를 찾아봤습니다. 복실이는 서진이 제단 앞에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숨을 쉬고 있었지만 매우 얕았습니다. 복실아. 정희가 복실이를 안아 올렸어요. 복실이는 눈을 떠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정희는 급히 동물병원으로 전화했지만 의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했어요. 복실이가 수명을 다해가고 있다는 거였죠. 할머니, 복실이를 편안하게 해주세요. 무리하게 치료하는 것보다는. 의사의 말에 정희는 결심했어요. 복실이를 집에서 편안하게 보내드리기로 한 거였습니다. 정희는 복실이를 서진이 제단 옆에 눕혔어요. 복실이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거든요. 복실아,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으면 서진이를 영영 못 찾았을 거야. 정희는 복실이에게 말했어요. 복실이는 정희의 손을 향해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정희는 복실이 곁에 있었어요. 복실이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복실이는 마지막 힘을 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서진이 사진을 바라보며 작은 소리로 울었습니다. 마치 서진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복실아, 서진이한테 인사하는 거니? 정희가 물으니 복실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다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복실아. 정말 고마웠어. 정희는 복실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복실이는 정희의 품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복실이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서진이를 찾아준 임무를 완수하고 평화롭게 떠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복실이를 안고 있었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지만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복실이에 대한 고마움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정희는 복실이를 위한 작은 관을 준비했어요. 복실이가 좋아하던 서진이의 손수건과 함께 넣어줬습니다. 복실아, 서진이랑 함께 가렴. 정희는 복실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는 서진이가 마지막으로 있던 그 폐가 근처에 복실이를 묻어줬습니다. 서진이와 가까운 곳에서 영원히 함께하라는 마음이었어요. 장례를 마친 정희는 그 자리에 작은 표지석을 세웠어요. 복실이의 무덤이라고 새겨 넣었습니다. 옆에는 이미 서진이를 기리는 표지석이 있었어요. 이제 둘이 함께 있으니까 외롭지 않겠지. 정희는 두 표지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진이와 복실이가 다시 만났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서진이와 복실이가 함께 뛰어노는 꿈이었습니다. 둘 다 행복해 보였어요. 꿈에서 서진이가 정희에게 말했어요. 엄마, 복실이가 나를 찾아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함께 있을 수 있어. 정희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서진이 사건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는 걸 봤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강아지가 찾아준 아들이라는 제목들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정희와 복실이의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정희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복실이 정말 대단한 강아지였네요. 동물들도 우리보다 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정희는 위로를 받았어요. 복실이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정희는 결심했어요. 서진이와 복실이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초등학교에 장학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서진 장학금을 만들 거예요.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정희는 학교 관계자들에게 말했어요. 서진이가 살아있다면 분명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희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서진이와 복실이가 남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 말이죠. 복실이가 세상을 떠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정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서진이와 복실이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에요. 지역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정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진 장학금 첫 번째 전달식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희는 정성스럽게 옷을 차려입었어요. 서진이 사진과 복실이 사진을 작은 액자에 넣어서 가방에 챙겼습니다. 둘과 함께 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초등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와 있었습니다. 윤정희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사회자가 정희를 소개하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정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입니다. 정희의 인사에 아이들이 밝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아이들을 보며 서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서진이도 저런 밝은 아이였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제 아들 서진이와 복실이라는 강아지 이야기예요. 정희는 서진이와 복실이 사진을 보여주며 말을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정희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 서진이가 사라졌어요. 그때 서진이는 여러분과 같은 초등학생이었죠. 정희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서진이가 어떤 아이였는지, 어떻게 사라지게 됐는지 말이죠. 서진이는 동물을 무척 좋아하는 착한 아이였어요. 길에서 만난 강아지들을 돌봐주곤 했거든요.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어요. 정희는 복실이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복실이라는 강아지가 나타났어요. 이 작은 강아지가 서진이를 찾아주었답니다. 정희는 복실이가 어떻게 서진이의 흔적을 찾았는지, 진실을 밝혀냈는지 들려줬어요. 아이들은 마치 동화를 듣는 것처럼 빠져들었습니다. 복실이는 서진이의 마지막 친구였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진실을 가져다 준 천사였죠. 정희의 이야기가 끝나자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어떤 아이는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복실이는 지금 어디 있어요?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정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복실이는 서진이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서로 그리워하지 않게 말이죠. 이제 장학금 전달 시간이었어요. 올해 선정된 5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두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서진 장학금을 받는 첫 번째 학생들이에요. 정희는 한 명씩 장학증서를 전달했어요. 아이들은 고맙다며 깊게 인사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어려운 친구들도 도와주세요. 서진이와 복실이가 여러분을 응원하고 있어요. 전달식이 끝난 후 정희는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모두들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서진이와 복실이도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정희는 서진이와 복실이의 재단 앞에 앉았어요. 매일 하는 일과였습니다. 서진아, 복실아, 오늘 너희 이름으로 좋은 일 했어. 정희는 둘의 사진에 대고 말했어요. 사진 속 서진이와 복실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 너희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동받더라. 정희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들려줬어요. 마치 서진이와 복실이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날 저녁 정희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서진이와 복실이가 함께 있다고 느꼈거든요. 며칠 후 정희에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서진이와 복실이의 이야기가 책으로 출간될 예정이라는 거였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읽을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출판사 편집자가 말했어요. 정희는 기뻤습니다. 서진이와 복실이의 사랑이 더 널리 퍼질 수 있으니까요. 1년 후 서진 장학금은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정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주었거든요. 복실이가 물고 온 희망이 이렇게 커졌구나. 정희는 감사했어요. 10,000원 주고 데려온 작은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가져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희는 이제 매주 그 폐가 근처를 찾았어요. 서진이와 복실이의 무덤을 돌보기 위해서였죠. 그곳에는 항상 신선한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10,000원 주고 데려온 강아지가 내 아들의 마지막 친구이자 나에게 진실을 데려온 선물이었지. 정희는 두 무덤 앞에서 혼잣말했어요. 바람이 살살 불어와 정희의 머리카락을 쓸어줬습니다. 마치 서진이와 복실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정희는 미소 지었어요. 서진이와 복실이가 하늘에서 함께 뛰어놀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정희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어요. 슬픔 속에서 찾은 희망,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삶 말이죠. 서진이와 복실이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